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거는 제가 이번에 투자자산 운용사를 취득을 해서 요거를 관련해서 좀 비전공자분들께 좀 꿀팁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일단 두 번째 시험이었는데 첫 번째는 떨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비전공자분들도 쉽게는 아니고 뭔가 할 수 있다. 저 완전 비전공자거든요. 완전 문과 쪽이라 이런 투자 자산에 대해서 완전 지식이 아예 없는데 강의 없이 정말 독학으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직장 병행하면서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해서 좀 제 꿀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정말 오랜만에 토익 따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사실 이 시험 말고 외환전문역 시험 외환전문역 1정도 취득을 했는데 그 시험은 좀 딴지 오래돼가지고 그거는 꿀팁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취득한 이 투자자산 운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자격증을 제가 왜 취득하려는 목적 이제 많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우선 제가 이직을 한 지 벌써 3년 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 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게 이제 금융 쪽이기도 하고 저는 외국계 은행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욕심 물론 생기고 또 금융을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할수록 좀 재밌는 거예요. 저는 주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금융을 이제 금융 경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세계적인 곳에서 조금 더 제 분야를 넓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너무 잘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근데 저희 꿈이라면 일단 시중은행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또 목표예요. 그래서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은행에 다니고 있긴 하지만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아예 달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전공자더라도 은행에 다니고 계시니까 이 공부가 좀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일단 저는 지금 업무를 하면서 일단은 외국계 은행이다 보니까 한국 법을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일단 상품 자체가 저희는 되게 적어요. 근데 한국은행,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있잖아요. 연금 상품도 많고 뭐 다양한 그런 적금, 예금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되게 운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상품이 되게 협소하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뭔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진짜 이게 금융이지, 약간 이게 경제지,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는 완전 비전공자분들도 정말 인강 없이 독학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비단 이직 그리고 취준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 언젠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 되게 금융 상품도 많이 나오고 되게 그래도 좀 재밌게 했거든요.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아무튼 제 취득 배경은 이렇고 일단 시중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이 자격증을 따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위에.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증권 쪽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이 자격증은 거의 필수로 취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취득을 하고 파생상품 투자자문권료 인력을 바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일단은 요거 알려드리고 제가 그것도 취득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올게요. 일단 그 다음으로 이제 교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험 때 제가 패스코드라는 책을 샀었는데 이 첫 번째 시험은 제가 정말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정말 당연한 시험이었고 노력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시험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 건데 저는 문제집은 패스코드 요거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 보통 투자자산운용사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 패스코드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일단 무조건 구입하시는 거 추천. 그 다음에 요번 시험 대비하면서 제가 하나 더 산 책이 있는데 이거 다나와 책이거든요. 그래서 고시넷 다나와 요건 적중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3일 전에 모의고사 막 기출 돌릴 때 요거를 정말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교재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강의 아예 안 됐습니다. 인강은 아예 안 들었고 무조건 독학으로 했는데요. 독학으로도 진짜 비전공자분들 정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한 3주, 4주 열심히 하시면 정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패스코드 책입니다. 패스코드 책을 사면은 프리미엄 강의 노트가 2권 딸려와요. 그래서 여기 강의 노트 안에 보시면은 정말 강의 노트처럼 돼 있어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여기 문제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요 밑에 바로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일단 보지 않고 저는 밑에 있는 개념들만 먼저 봤어요. 먼저 보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보통 필기로 하는 편인데 나중에 가니까 이게 다 손으로 쓰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개념 같은 것들은 싹 다 노트북으로 다시 요게 나와 있지만 무조건 요 있는 개념들을 싹 다 노트북에 1차 정리 쫙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거를 다 정리한 내용들을 싹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냥 지하철에서 출퇴근할 때 시간 활용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웠어요. 솔직히 1과목 중에서도 지금 1과목
같은 것들 보면은 여기 1편에는 세제 절세 분야거든요. 7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다 달달달달 외우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2편도 1과목 2편도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달달달달 외우는 거. 그리고 3편도 부동산 쪽이라 요거는 뭐 계산 문제가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요 1과목은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게 이제 이 과목부터 이제 이게 뭔 내용이야 하면서 이제 완전 멘붕이 오실 거예요. 왜냐면 개념도 익숙하지 않고 뭐 단어조차 생소하니까 그리고 계산도 많이 나거든요. 저는 수포자로서 제가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내가 붙을 수 있는 시험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저는 높은 점수로 물론 고득점으로 막 합격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전공자의 수포자가 이 정도 할 수 있었으면 그걸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과목에서는 이 과목도 이렇게 뭐 투자 분석 기법 말고 1편 해외 투자 대안투자하고 해외투자에서는 좀 외울 게 좀 나와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조금 있고. 근데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 좀 진짜 어려워가지고 요거는 유튜브를 진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활용한 유튜브는 링크에 나오려나? 제가 하는 방법을 모르지만 아무튼 연구를 해서 어떤 유튜브를 참고를 했는지 링크를 달아드릴 수 있으면 밑에 달아드릴게요. 민영기 선생님 진짜 강추. 거기에서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무료 강의들 진짜 다 들어보시는 거 추천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과목 그리고 리스크 관리 이게 이 과목 4편이거든요. 리스크 관리 이것도 뭐 외우는 거 반 그리고 계산 문제 반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끝냈고 3과목에서는 다 거의 계산 문제 앞에 자본시장법이랑 직무윤리랑 그리고 이런 거 빼고는 다 계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3과목에서는 앞부분은 법 쪽이 많이 나와요. 직무윤리나 이런 쪽은 다 암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갈수록 이제 계산 파트가 사실 그 3과목에서도 보면 주식 투자 운용, 뭐 채권 투자 운용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 요거랑 이제 이 과목의 그 리스크 관리 쪽이랑 그 투자 분석 기법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 계산 문제를 버린다?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계산 공식 같은 거는 싹 다 A4 용지에다가 적었습니다. 공식. 뭐 부도율 구하는 법, 뭐 포트폴리오 뭐 계산하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A4 용지에다가 그 공식을 딱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근데 공식만 적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활용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하나씩 왜냐면 공식만 보면 나중에 또 문제가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풀었지? 공식을 아무리 대입을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 공식 밑에 EX 예제 문제 하나, 두 개 정도는 같이 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면은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되지만 그래도 그 공식을 투입해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절대 버리지 않고 그것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방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프리미엄 강의 노트는 요렇게 정리를 워드에다가 해가지고 요 개념들을 먼저 워드에다가 싹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일단 눈으로 보는 거 한번 그리고 읽잖아요. 그러면 한번 내가 이거를 개념을 모르더라도 한번 읽는 거고 읽다가 모르는 개념이 나온다 어렵다 싶으면 GPT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무료 강의 되게 이렇게 치면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채권이 좀 어려웠어가지고 채권 투자 운용에 대해서 유튜브에 딱 치면은 민영기 교수님도 있고 되게 선생님들 많이 이렇게 딱 올려주시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 30분 정도 듣고 그 개념이 조금 머리에 좀 들어갔다 싶으면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익히고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난 첫 번째 단계는 프리미엄 강의 노트 통해서 개념을 넣기 개념을 한번 읽고 노트북에다 한 번 더 적기 그러면 한번 읽고 그다음 제가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2번 공부를 한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프리미엄 강의 노트가 2개 오는데 요거를 다 컴퓨터에다 워드에다가 입력을 다 해놓으셨으면 개념이 이렇게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다 하기 너무 힘들어서 3과목부터 전 시작을 했거든요. 3과목 끝내놓고 그럼 요거 이제 프리미엄 강의 노트 2개를 워드에다가 잘 입력을 3과목을 끝내놨으면 이건 일단 접어놓고 여기 패스코드를 사시면은 빈출 OX가 딸려옵니다. 이게 개념 총집합 책이긴 한데 이거를 정말 달달달달 외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저는 요 빈출 OX 퀴즈를 여기도 한번 이렇게 적기는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적은 거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개념이 나와요. 이렇게 3과목에 딱 가면은 이 OX 퀴즈에 개념이 그냥 다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워드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3과목에 이렇게 워드에다가 정리를 할 때 제 1장 직무윤리 파트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에다가 이 프리미엄 강의 노트에서 정리했던 직무윤리 거기에 다시 워드에 들어가서 내가 못 채워놓던 개념들을 다시 워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공부했던 것도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또 이걸 눈으로 한 번 더 익히는 거고 여기서도 안 나온 개념들을 제가 또 찍어내야 되니까 한 번 더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입력을 하면서 공부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비어있는 개념들을 한 번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끝났다. 빈출 OX까지 이제 부족한 개념들을 워드에다 다 정리를 해놨다. 그럼 여기서 이제 2번째는 끝.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워드에 요 프리미엄 강의 노트에 나오는 개념들을 1차 정리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OX 퀴즈에 나오는 개념들 여기 첫 번째로 했을 때 넣지 못했던 개념들 여기가 더 많거든요. 요거를 다시 워드에다가 각 과목별로 입력한다. 이게 일단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워드가 몇 10장씩 될 거예요. 아마 엄청 많을 건데 그러면 그때 이제 요거를 다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하면, 예를 들면 저는 좀 이따가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요렇게 부동산, 요거는 제 1과목의 3편 부동산 관련 상품이 여기 딱 그 세 번째 파트거든요. 그럼 요런 식으로 이런 개념들을 그냥 다 넣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요거를 다 프린트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그 프린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양면으로 복사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양면으로 그냥 너무 많으니까 요거를 흑백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양면으로 복사를 하시면은 그래도 한 이거 뽑는 데만 거의 한 10,000원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많거든요. 지금 여기 금융투자세제, 이건 1과목의 1편 요 파트, 그리고 자본시장 거, 요거는 3과목일 텐데, 아무튼 요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는 게 지금 엄청 많아요. 요거를 뭐 아무튼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다 보여드릴지 좀 이따 연구를 해보고, 나는 요렇게 정리를 했으면 여기도 엄청 많거든요. 여기 그냥 싹 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개념들 이거 다 외워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다 프린트를 하면 이제부터 이제 또 할 일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그 형광펜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형광펜을 준비를 하셔서 그냥 다 읽어보면서 중요한 거 체크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 뭐 4개가 있는데, 뭐 부동성, 뭐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이렇게 다 제가 다 칠해놨죠. 그냥 색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또 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된 거를 그냥 지하철을 타든, 뭐 샤워를 할 때든, 뭐 밥을 할 때든, 뭐 애기 막 놀아줄 때든 그냥 요거를 달달달달 들고 다니시면서 머리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암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 공식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 손으로 썼어요. 이 계산 문제는 이렇게 그 컴퓨터 워드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이런 분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루트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손으로 썼고, 이런 공식들을 첫 번째 보면 리스크 관리 쪽에 델타 노말 분석법이라고 있거든요. VAR 바 구하는 법. 그래서 이 바를 구할 때의 공식, 뭐 노출금액, 신뢰상수, 변동성, 무슨 기간. 근데 이거를 그 책에 보면은 그냥 공식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공식만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비전공자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한국어로 풀었었어요. 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밑에 보시면 모르니까 V는 노출 금액이고, 뭐 Z는 신뢰상수고, 여기서 뭐 관련된 이 신뢰상수, 신뢰 구간 뭐 이런 거를 다 그냥 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쓴 여기는 위에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밑에는 이렇게 EX1, EX2 이렇게 예제 1번, 예제 2번. 그래서 이 공식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밑에 적었어요. 요거는 기출 문제를 보면서 요거는 요 공식을 썼네. 이게 해설집에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 밑에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바 구하기 뭐 이런 것도 그냥 전부 다 손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공식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기 뒤에 보면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 분석 기법, PER 구하는 거, PBR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외우면 무조건, 이거는 조금만 변형이 되긴 하는데 그냥 공식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게 이게 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 이게 참 좀 설명을 하기 좀 그런데, 일단 비전공자들한테 이 수학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일단은 우리는 답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외울 수 있는 공식은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똑같아요. 이제 뭐 EBA 구하는 거랑 MBA는 이번 시험에 안 나온 것 같고, ROE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번 더 체크.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사장 들어가기 한 1시간 전? 그때 이제 시간이 조금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하철에서부터 요거 그냥 들고 가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귀찮게 문제집 계속 안 해도 되고, 내가 그냥 끝까지 이 공식이 만약에 정말 내가 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 공식을 그냥 이제 시험장 딱 들어가서 10분 전인가 15분 전에 이제 다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거를 ROE는 ROA 곱하기 1 더하기 부채 비율,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좀 암기하기 어려웠다 싶으면은 그냥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그냥 달달달 그것만 생각하다가 딱 시험지 딱 배분되고, 그럼 그 개념 그냥 무조건 썼어요. 뒤에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진짜 외우면은 그대로 투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진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놓치지 않고 공식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넣고 가는 거 진짜 강추. 요거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이제 기출 같은 경우는 저 패스코드 기출은 아예 보지 않았고 다나와 기출만 봤고요. 다나와 같은 경우는 요거 빈출 OX가 다나와에도 있어요. 근데 다나와 OX는 전 아예 보질 않았어요. 그냥 패스코드로도 충분한 것 같아서, 중복되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볼 시간이 정말 안 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버렸고, 이제 다나와 기출을 활용을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계산 공식도 어느 정도 외웠고, 그다음에 개념도 싹 정리를 해서 머리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 개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해서는 머리에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회 그래도 이 상태로 1회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처참한 점수가 나옵니다. 저 43개 틀렸거든요. 첫 번째 모의고사 봤을 때 충격을 먹었어요. 또 57점을 맞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일단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 풀어보고 보통 저는 한 1시간 정도 1시간 딱 60분 세팅해놓고 푼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놓고 틀린 거는 당연히 체크를 해놓고 약간 조금 애매하다. 이게 맞은 문제지만 애매하다 싶은 거는 풀다가 이거 조금 모르겠는데 하면 여기 세모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모 표시. 그리고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이렇게 별표. 그리고 이제 다 풀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하고 다시 1번부터 돌아와요. 1번부터 돌아와서 이제 맞은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국세가 아닌 거 이거는 너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무조건 안다 싶으면은 체크를 안 해놓고 이렇게 밑에 보면은 맞은 문제에 대해서도 형광펜을 칠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설명으로 틀린 문제가 고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지 4개 중에 하나만 틀린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3개는 개념이 완전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맞는 개념들은 또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머리에 넣는 거예요. 한 번 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넣게 하고, 그리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왜 틀렸는지 그 해설지를 보고 이제 맞은 정답으로 채워 넣고 이거를 그냥 보기를 정답인 보기도 싹 다 외웠습니다. 이렇게 틀린 것도 이런 건 사실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면 돼요. 근데 외우면 되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고 이게 100문제다 보니까 그 진짜 양이 많아요.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어서, 근데도 어떡하겠어요. 시험을 합격하면 외워야지. 근데 뭔가 중복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맞는 선지도 다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다시 머리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1회 끝났고 저는 이것도 다 나와도 다 풀진 못하고 한 5회분까지 밖에 못 풀었어요. 이게 풀려는데 이거 시간도 없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이게 1회부터 8회 정도까지 모의고사 기출 그 문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1회부터 4회까지 풀고 5, 6, 7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예 못 풀고 그냥 마치 최근에 가장 최근 모의고사 8회를 그냥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4회부터는 점수가 조금 좋아져서 거의 70점 정도 가까이, 69점.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는 개념들도 그냥 싹 다 정리를 해서 머리에 넣고, 이런 공식 같은 것도 여기 다 틀렸잖아요. 이거는 다 공식 문제로 계산하는 거였는데 무배시무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민영기 교수님 그 유튜브 보면은 무배시무 무조건 외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런 꿀팁들도 유튜브 같은 무료 강의 보면은 이런 외울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을 조금 쉽게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같이 활용을 하는 거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개념 같은 경우는 패스코드도 활용을 했고, 그리고 단아와 기출에서 이런 개념들 같은 것도 싹 다 한 번씩 더 보면서 머리에 집어넣고 갔어요. 그래서 고득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는 75점을 맞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비전공자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말 충분히 할 수 있고 강의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가 비전공자고 수포자여도 정말 그냥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고, 저는 공부 시간 정도, 일단 직장 병행이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3주 정도 빡세게 했던 것 같은데 주말에는 거의 매일 공부를 했고, 한 번 앉아있으면 6시간, 7시간은 기본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개념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손도 아프고 하지만 이게 정말 나중에 문제를 풀면은 그 범위 안에서 나오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 맞췄을 때 희열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요거는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신다면 비전공자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정리한 요 워드를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금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건 제가 공부를 한 거긴 하지만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한번 보고 이거를 키보드를 통해서 그걸 또 보면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 저처럼 직장병이거나 육아 병행하시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 워드를 조금 제가 정리한 워드 파일을 좀 이메일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 워드 정리된 파일은 제가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고, 근데 요게 너무 요걸 맹신하시면 또 안 돼요. 왜냐면 개정된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무슨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 중에 뭐 10억 뭐 이런 바뀐 개정된 게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맹신하시지 마시고 참고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짜투리 시간 활용해가지고 출퇴근 시간 그럴 때 정말 시간이 남잖아요. 출퇴근 시간 때는 핸드폰으로 물론 이렇게 피곤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출퇴근 시간 정말 많이 활용을 했고, 샤워할 때도 이제 달달달 외우려고 하고, 샤워할 때 너무 힘들면 샤워할 때 이걸 들고 가잖아요. 그럼 축축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못할 때는 그냥 민영기 교수님 유튜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를 활용한 거는 계산 문제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 운용, 주식 투자 운용, 투자 분석 기법은 무조건 유튜브를 통해서 개념을 아무리 제가 써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 관련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GPT한테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알려주겠니 하면은 GPT가 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모르는 개념, 어려운 개념들은.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저의 이 꿀팁은 끝입니다.
그래서 다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 시험 끝나면 이제 6월 21일에 파생상품 투자 자문 권유 인력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근데 앞에 제가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선물이랑 파생 쪽이 투자 자산 운용보다는 훨씬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조금 멘붕 상태인데, 또 뒤에 규정 같은, 협회 규정 같은 거는 정말 겹치는 게 많아서 일단 도전. 일단 도전인데,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없는 시험이라 이번 따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도 제가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사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제가 자격증 따는 거를 좀 좋아한다고 할까? 약간 좀 재밌어 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한국은행을 가고 싶은, 시중은행을 가고 싶은 아직 그런 꿈이 가시질 않아서 저는 계속해서 도전을 할 건데요. 나 하나은행을 제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경력직 그 면접에서 최종으로 작년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경력직도 이게 행원 A랑 행원 B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상반기도 다 지원을 했는데 상반기는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기업은행만 했는데 필기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기업은행 필기는 확실히 어렵기도 하고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훨씬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만큼 직장 병행하면서 그 필기를 공부할 시간을 도저히 나지 않아서 기업은행은 떨어졌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언젠간 또 붙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제 앞에 놓인 이 자격증 시험을 열심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조금 더 좋은 공부 방법을 가지고 올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